자, 따따따따. 안녕하세요. 음, 원래라면, EBS를 이제 여러분들께 링크를 걸어주고 제가 수업을 따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EBS를 틀어주는 것보다 그냥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1학년들 수업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하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찍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한 30분짜리 강의가 저한테는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릴 수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개를 반복해서 계속 찍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도 이렇게 강의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고 해서 뭐 제가 느리게 진도를 나갈 거긴 하지만 뭐 저번 원래 우리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처럼 되게 막 쫓기면서 하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할까 싶습니다. 하면서 유액전화와 원자 반지름 관련해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하려고 하고요. 원래라면 유액전화 파트를 이미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을 이미 학습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실 주기적인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유핵전화거든요. 이 유핵전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핵전화 파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제대로 진득하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오늘 수업 내용은 아마 유핵전화에서 원자 반지름, 그 다음 이제 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까지, 그러니까 딱 그까지 딱 오늘 수업하고 마칠 것 같아요. 그 수업을 한 다음에 다음 강의에는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등전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온화 에너지까지 다음 시간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한번 느긋하면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수업 내용이 길어지면 짤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2학년 수업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1학년은 되게 재밌게 하는데 2학년들은 그게 잘 안되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 파트를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은 뭐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자, 주기율표에서 유효핵전화와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유효핵전화죠. 그 다음 원자 반지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 주기성이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올 테지만 유핵전화를 자세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온화 에너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다 이게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 확인하시고요. 이번 시험에서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었죠. 같은 주기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문제를 내가지고 진짜 크게 실수를 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주에 뭐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업무도 너무 많고 시험 문제를 계속 보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봤던 것 같네요. 아무튼 같은 주기에서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화가 커지죠. 그쵸? 같은 주기에서만입니다. 그 같은 주기에서만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른 주기로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전자 껍질이 되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학습 목표가 다음과 같고요. 유액전화부터 한번 볼까요? 유액전화. 지금 제가 이거 연필 느낌으로 지금 필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색깔로 필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뭐가 뭐 이렇게 돌아다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색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이러네. 이건 또 괜찮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요 펜 쓰겠습니다. 요 펜. 중요한 건 이 펜 쓸게요. 딴 펜들은 다 고장이 나 있네. 아무튼 유핵전화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유핵전화란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뭐 이게 뭐 가리움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가리움 효과, 가리움, 뭐 상수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나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0.85, 그 앞에 있는 애들은 1까지 이제 그 가려막기 효과가 있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0.35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다 했고 시험을 쳤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능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게 되면 아마 한 2학년쯤 나올라나? 유기화학 파트인가 물리화학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유효액전화란 제가 그때도 말을 했었죠. 연예인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멀리 있고 내 앞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연예인 앞에 있기 때문에 연예인을 더 잘 막아서죠.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연예인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애들은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내 옆에 있는 애들은 사실상 옆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0.35 정도의 크기를 가지면서 이제 가려막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 설명할 게 있나? 근데 우리 유효액전화를 이제 전자 사이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자를 가려막기 효과에 대해 0.85라던가 뭐 혹은 0.35, 1 같은 경우로 이렇게 가려막기 효과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원자 핵이 유효액전화의 주요 역할을 한다는 걸 까먹고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무슨 뜻이냐? 유효액전화는 결국 전자에 의한 이런 가리움도 가능한 거지만 사실은 이 유효액전화의 유효핵전하란 원자 핵에서부터 우리 전자로부터 원자가 상호작용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류기 때문에 그 유효핵전화가 떨어지는 거지. 유효핵전화는 이제 결국에 원자 핵에서 양성자가 이 전자에게 내뿜는 힘의 크기인 거예요. 전자는 그걸 가리는 정도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초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또 너무 가리움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크기가 작아져요. 전자 껍질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체외곽 전자 껍질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원자 핵의 크기가 바뀌고 결국에는 원자의 반지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게 원자의 반지름이었어요. 보이시죠? 유효액전화와 원자의 반지름입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유효액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의 반지름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원자의 크기 전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원자 핵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약간 스포라고 하나요? 뭐 스포라고 하셨죠?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가 개수가 많아지죠. 물론 원자의 핵에 들어가는 양성자의 개수도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생각할 게 전자가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전자의 밀도가 커집니다.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많아질수록 사실상 전자의 밀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자의 밀도가 더 커지면 사실은 더 커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전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전자 하나가 가지는 크기와 질량과 그 부피보다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는 이 양성자가 당기는 힘이 더 커요. 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한 개가 더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중성 입자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핵도 하나가 원자핵의 양성자가 하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전자가 하나가 더 생기면 그만큼 양성자도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가지고 있죠. 전자가 가지고 있는 반발력에 비해서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사실상 훨씬 큽니다. 나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애가 나를 잡아당긴대요. 그럼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겠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그거랑 똑같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뭐 반데르발스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고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죠. 원자핵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고 하지만 반데르발스를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굳이 이것까지 확장을 안 하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까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원자핵이 전자에 비해서 무게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자는 정말 무게가 작죠. 근데 반데르발스의 특징이 뭐냐면 무게가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반데르발스 인력은 질량에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반데르발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양성자가 인력이 이렇게 큰 이유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 가서 내용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정리한 공식이 있고 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원자핵이 반데르발스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안 합니다. 화학원이나 뭐 일반 화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깊숙이 가는 물리화학이랑 무기화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분야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충 그렇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산으로 갈 뻔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원자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되는 게 원자 핵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숫자가 하나가 증가하고 그 다음 전자의 개수가 하나가 증가합니다. 전자가 하나가 증가해서 전자 껍질을 메우고 그 밀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를 가지면 그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원래라면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더 커져야 하는 밀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원자 핵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가 하나가 늘어났지만 양성자가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써 크기가 줄어듭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요핵전하의 크기는 커지죠. 커지지만 반대로 원자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결국 원자의 반지름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또 스포를 하나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나중에는 뭐 18전자라고 하는데 18전자 규칙이란 건 없습니다. 18전자부터는 규칙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주로 규칙 18전자 규칙이라고는 안 해요. 딱 8전자까지가 8전자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주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 주기로 넘어가게 되면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전자가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네요. 자, 이렇게 최애각 전자에 전자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딱 생겼어요. 나트륨인가요, 이게?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이 이렇게 나트륨이 마지막 최애각 전자에 지금 전자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게 되죠.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크기가 더 커졌죠. 같은 주기가 있고, 자, 지금 아까 이 주기를 했다면 지금 그 다음 주기로 넘어온 겁니다. 새로운 주기가 활성화가 됐죠. 여기에서 이렇게 컸었던 게 주기가 하나가 더 늘면서 그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지금 원자 크기가 이미 증가를 했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유핵전하가 커짐에 따라서 전자 껍질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전자는 하나씩 더 생기게 되겠지만요. 전자의 밀도는 높아졌지만 더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자 핵에 의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같은 주기에서 이제 유핵전하가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자의 크기가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작아진다는 겁니다. 왜?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씩 증가하죠. 증가하면서 겉에 있던 전자를 더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전자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더 생기면 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만 양성자가 하나가 더 생긴다 칩시다. 연예인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같은 족에서 번호가 높아질수록, 같은 족이죠 이거는. 같은 족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가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주기가 더 커지고 이제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최외곽 전자가 이제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그 최외곽 전자의 전자가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 원자의 크기가 커지고 결국 원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뭐 내용 오늘 해야 할 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 말고는 특히 더 볼 게 없는 것 같지만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핵전하의 주기성 원자가 전자의 유핵전하는 같은 주기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핵전하가 이만큼 커질수록 주기가 바뀔 때 크게 감소한다. 뭐 그쵸? 우리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이죠. 네, 뭐 더 할 이야기 없는 것 같네요. 자,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도 뭐 크게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결합 공부를 하면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에 대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그리고 삼중 결합이 될수록 그 사이에 있는 결합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죠. 삼중 결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산소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땡땡 새로운 그냥 원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죠. 탄소 두 개를 이렇게 붙인 분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새로 슬라이드 켜야겠네.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자, 탄소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결합의 최대 개수가 4개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총 4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3개, 지금 공유결합한 거 탄소와 탄소 사이에 3개가 있고 수소에게 1개가 있죠. 총 4개까지 가능합니다. 여긴 2개가 있고 여기 1개 1개로 총 4개죠. 탄소 하나 가질 수 있는 결합의 차수가 4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삼중결합일 때는 3개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해져요. 이게 나중에 가면 뭐 오비탈로 나타내고 파이 오비탈끼리 이제 파이 결합이란 걸 형성하는데 이 파이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결합이 더 많이 생겼죠. 오비탈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p 오비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p 오비탈이 결합하면서 파이 결합을 형성합니다. 중간에 있는 오비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개는 뭘 하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뭐 이렇게 생긴 오비탈이 있겠죠. 또 x 오비탈, 그러니까 px 오비탈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뭐 pz라고 하죠. py라고 합시다. 여기서 px 오비탈의
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형성했죠. 이걸 우린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결합 1개 그리고 파이 결합이 2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py 오비탈이 파이 오비탈을 형성하고 pz가 파이 오비탈을 형성합니다. 그럼 파이 오비탈 2개와 파이 결합 2개와 그리고 px 각 양쪽에 있는 거 2개가 결합하면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해서 총 결합이 3개가 이루어진 걸 우리는 삼중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P 오비탈의 PY나 뭐 PZ 둘 중 하나가 이제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그리고 뭐 시그마 결합을 이런 식으로 PX 오비탈 2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시그마 오비탈 1개 그리고 시그마 결합 1개 파이 결합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단일 결합은 시그마 혼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런 오비탈이 관여를 하면서 결합의 차수를 증가시키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가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EBS에 설명하려나 모르겠네. 좀 김은 선생님 파트긴 한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제가 좀 쓰잘데없다 싶은 거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더 편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방해를 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는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3학년에서.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사이에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여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된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여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뭐 다 했던 이야기죠.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체 껍질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의 반지름이 커진다. 이럴 건 굳이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래프를 설명을 했어야지. 안 그런가? 아무튼 그러면 그래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PPT는 이제 T셀파몰이라고 선생님들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같은 건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그 그래프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직접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유액전하의 크기. 유핵크라고 하겠습니다. 유액전하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원자의 번호예요. 원자 번호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져요. 맞나 모르겠다. 제가 안 보고 쓴 거라서. 이게 S였던 것 같은데 SI인가? 이게 SI구나. 제가 실수할 뻔했네. 제가 책을 따로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다 보니까 실수를 하네. 알루미늄이 이쯤에 있고 이게 약간 차이가 안 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실험을 해봤는데 또 이야기가 헛나올 것 같아서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트륨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한 마그네슘이 이쯤에 있겠죠. 여기 아마 네온이 있을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나? 나트륨 한 여기 있습니다.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 약간 올려주세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글씨체가 되게 안 좋구나. 저기 네온이 있겠죠. 이 네온을 지우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부터 뭐 리튬부터 시작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볼 수 있는 게 있죠. 자, 원자 번호의 크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액전하의 유액전하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쵸? 하면서 원자의 반지름은 반대로 작아져요. 반대로 작아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 일단 이거 설명하고 가죠.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지만 네온이 이제 비활성 기체죠.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면서 최대로 커질 만큼 커진 거예요. 전자가 최대로 들어간 상태고, 그럴 때 유효액전하의 크기가 가장 크다. 왜냐? 원자핵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개수도 일단 네온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최대가 된 상태에서 팔전자 규칙을 만족했지만, 전자가 한 개 증가할 때 양성자가 한 개가 증가하면 양성자가 이루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의 힘이 거의 무시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액전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해하신 분들은 얼른 넘어가세요.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그렸어. 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자, 이해하신 분들은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10 플러스 양성자를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총 10개의 양성자가 있고 총 10개의 전자가 있죠. 당연하죠. 원자 핵에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가 증가하는 게 한 이 정도의 힘 크기라고 보면, 전자 하나가 추가되었을 때 힘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크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중성 입자일 경우 양성자가 늘어날수록 원자의 번호,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원자의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각자 하나씩 늘어났지만 차지하는 힘의 비율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액전하의 크기는 커진다. 대신에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원자의 반지름의 크기는 같은 죽에서 유액전하가 커질수록 결국 끌어당기는 양성자의 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트륨이 되면서 새로운 전자 껍질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8개의 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액전하의 크기가 훨씬 작아지죠. 푹 줄어듭니다. 훨씬 작아지고 대신에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커지죠.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굳이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액전하와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이거에 대해서 뭐 결과 정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액전하와 원자 반지름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자. 같은 주기에서 유액전하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액전하와 원자 반지름이, 자, 유액전하는 커지죠. 기억나시죠? 아까 리튬에서부터 네온까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액전하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왜? 양성자의 크기는 이만한데 양성자가 하나가 증가할 때 크기는 이만한데 전자 하나가 증가할 때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요거 하나씩 늘어나죠. 양성자는 플러스 3라고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3라고 제가 표기를 할게요. 각각 하나씩 늘어나는데 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하가 커집니다. 유핵전하는 원자 핵에서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결국에는 연예인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내 앞에 가리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연예인이 힘이 커도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씩이라도 약해지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유액전하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자, 양성자가 커졌기 때문에 하나가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배가 된 거예요. 연예인이 한 명이 느는 건 엄청난 거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가는 거는 저에게 그렇게 큰 방해가 요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상 연예인이 한 명 더 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이 더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다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공부하기로 했었던 내용이 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죠. 뭐 같은 쪽에서는 뭐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액전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좀 작아지죠. 해당 거기에 비해서 좀 작아질 겁니다. 대신에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커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래프로 제가 표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과 원자 번호의 사이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주기율표가 아니라 원자 반지름을 이렇게 하는 게 원반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예요. 자, 따따따. 자,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자, 리튬이 이쯤에 있고요. 그 다음 베릴륨, 뭐 블라블라블라. 여긴 뭐 나트륨 있겠죠. 그리고 뭐 염소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좋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지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왜? 원자 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한 개 생긴 것 정도로는 뭐 큰 차이를 안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딨어? 점점점 같은 주기에서는 작아집니다. 크기 같은 것 같아. 자, 점점 더 작아지고 같은 쪽에서는 커지죠. 더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작아지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원자의 반지름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둘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원자의 반지름이 커지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너무 가까이 붙여놨어. 이거 엄청 거리 큽니다. 피코미터라고 하죠. P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이제 분자에서 이제 원자와 원자의 반지름 사이 혹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뭐 단일결합 이런 거 할 때도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코미터라고 해요. 피코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작은 단위거든요. 작은 단위라고만 알아주세요. 이게 10의 몇 승이더라? 10의 마이너스 아무튼 또 산으로 간다. 아무튼 피코미터라고 읽는 건데 원자 반지름이 이제 피코미터로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칼륨과 리튬 사이가 한 100 정도 차이 나나? 얘네가? 한 100 정도 차이 나요. 100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100이면 엄청 큰 거예요. 거의 뭐 한 두 주기 맞네. 두 주기, 2주기 정도? 전자껍질 엄청 큰 거죠. 아무튼 피코미터가 100 피코미터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엄청 큰 겁니다. 크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냥. 아무튼 뭐 제가 실수로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엄청 이 사이 거리 간격 엄청 크니까 100 피코미터 정도 제가 알기로는 100 피코미터 정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그 대충 약 100 피코미터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또 오늘 하기로 했던 내용은 여기서 끝이네요. 네. 우리가 하기로 했던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시간은 이온 반지름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거 내용 올라가게 되면 뭐 모르는 사람 많을라나 모르겠다. 아무튼 제 나름 이제 노력해서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질문 들어오시는 분들 뭐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뭐 3학년들이 이렇게 수업 때 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첨부했던 이야기들인데 뭐 필요 없는 분들은 빠르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빠르게 넘어가시고요.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속도 조절 가능하다만 그 속도 조절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